30세인 남자다. 만약에 이분이 머리를 다쳐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2년에서 15년 그 사이라는 거죠. 12년 뒤에 살아있으면 어떡하냐. 그 이후에 살아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서 이제 넘버원 채널이죠. 구독자 30만을 보유한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거는 교통사고 개호비, 간병비, 이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개호라는 게 우선 뭐냐면요. 일상생활을 할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사고로 인해서 거동이 불평하거나 아니면은 인지적으로 다른 사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상태, 그걸 개호 상태라고 하는데요. 결국 쉽게 말하면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개호비라는 거는요, 간병비죠. 이 간병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이미 발생한 개호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발생한 개호비, 그리고 지금 시점부터 언제까지 개호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서 평생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평생 그 간병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호비를 산정할 때는요, 과거의 개호비와 미래의 개호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자, 보통 뭐 하반신 마비든지 편마비든지 마비가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부상으로 마비는 없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경우, 그리고 인지적으로 다른 사람의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가 보통 법원에서는 개호비가 인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 개호비 인정을요, 법원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신체 감정을 해서 신체 감정 의사가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필요하겠다, 아니면 몇 년간 필요하겠다, 개호비에 대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자, 이 법원에서요, 개호비 산정 기준을 보면요, 신체 감정에서 개호인이 필요하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은 평생 남은 간병비를 계산해서 중간이자 공제를 하게 됩니다. 중간이자 공제를 왜 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간병비가 4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앞으로 20년 동안 필요하답니다. 그러면은 1년에 4,800만 원씩 20년이기 때문에 총 간병비가 9억 6천이 되겠죠. 근데 20년 뒤에 간병비까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부 다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20년 뒤에 줘야 될 돈을 지금 미리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는 빼고 주겠다. 법원에서 빼고 줘라 라고 해서 중간이자 공제를 한 뒤에 간병비를 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알아봐야 될 거는요, 여명 단축이라는 건데요. 평균 여명이 남녀 평균적으로 했을 때 85세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30세인 사람이 정상인이었다, 사고가 안 났다 라고 한다면은 55년을 더 사는 거죠. 근데 개호 상태가 됐다라는 거는 몸의 운동 상태가 제대로 안 되고 건강 상태도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 나올 가능성도 없지만 개호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정상인보다 운동량 딸리죠. 이렇기 때문에 상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여명은 많이 단축될 거다 라고 이렇게 여명 단축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머리가 다쳤어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됐다 라고 한다면은 여명 단축이 75%가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보통 판정이 나요. 이거는 의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의사가 공통적인 책자를 가지고 하거든요.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인 판단이라는 이 책자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머리 다친 사람은 아까 제가 말했을 때 꼼짝 못하면 25%, 한쪽은 멀쩡하지만 한쪽만 마비됐다 라고 한다면은 보통 한 35%에서 40%, 척추가 다치면서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러면은 상반신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명이 70%, 80%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기준이 30세인 남자다. 원래라면은 55년을 더 살 수 있지만 만약에 이분이 머리를 다쳐서 온몸이 안 움직이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라고 한다면은 여명 단축이 25%에서 30% 정도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55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2년에서 15년 그 사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가지실 겁니다. 12년 뒤에 살아있으면 어떡하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법원에서 판정한 여명 단축 기간, 그 이후에 살아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소송 추가적으로 제기한 게 여러 건 있어요. 그 시점에서 다시 판정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거다 라고 해서 다시 간병비를 산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소송을 했을 때 문제입니다. 합의해버리면 끝이에요. 합의해버리면은 추가적으로 소송 제기 안 돼요. 그래서 개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소송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이 이유 때문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번 개호 환자일 경우 향후 치료비도 청구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소송 시점, 신체 감정 시점에서 입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퇴원을 한 경우도 있죠. 입원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앞으로 입원이 얼마나 더 필요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정밀 검사, MRI나 두부 CT나 이런 검사들을 소송 끝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검사 비용, 그리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 비용, 입원이 안 필요하고 통원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재활 치료 비용 등이 있겠죠. 그리고 각종 약물 비용이 있겠죠. 그거만 있나요? 뭐 휠체어 비용도 있을 거고 보조구 비용도 있을 거고요. 이 비용도 신체 감정 의사가 산정을 합니다. 1년에 얼마가 들어갈 거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명 기간, 그 단축 기간을 고려했을 때는 총 얼마가 들어갈 거다라는 거를 신체 감정 의사가 산정을 하면은 법원에서 판결문에 이제 향후 치료 명목으로 그걸 넣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개호의 인정 기준. 신체 감정 의사들이 보통 개호인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 식물인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완전 정체가 마비된 환자, 그리고 머리가 다쳤지만 한쪽은 마비가 된 편마비 환자가 있고요. 척추 손상으로 인해서 전신마비, 경추에서 손상이 되면은 전신마비가 되는 거고, 허리에서 손상이 되면은 하반신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마비 환자. 그리고 몸은 움직여요. 이 마비에는 이상이 없는데 머리를 다쳐서 인지가 떨어진 겁니다. 인지가 떨어진 경우에도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전체가 마비돼서 아예 꼼짝도 못한다 라고 하면은 통상 1.5인이 인정돼요. 한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간병비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650에서 700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편마비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움직이지만 한쪽은 안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보통은 8시간이 산정이 돼요. 한 달 간병비 기준으로 한 450만 원 정도요. 그리고 하반신 마비 같은 경우에는 0.5인이 인정되고 4시간으로 기준으로 보거든요. 한 달 간병비 기준으로는 한 220에서 230만 원 정도. 그리고 인지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감금해야 될 정도의 인지장애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인지가 떨어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개호가 나오고요. 그리고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면 주기적으로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4시간이 인정돼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개호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간병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병비보다 여명단축,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가 판결이든 합의를 하든 여명단축 기간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책자, 이 책자가 10년, 20년이 된 책자예요. 그 사이에 지금 현대의학도 발달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책자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건 소송을 한 번 더 제기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호 환자, 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100% 합의는 말립니다. 소송으로 진행해서 여명 단축 기간에 대한 판결을 받아놔야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보상가 배상의 사건 상담은 어떻게 하냐 문의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보시면요, 제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셔도 되고요. 네이버에 보상가 배상 검색하셔도 되고 장슬기 변호사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주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쉬운 거는 카카오톡에 보상가 배상 친구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하셔가지고 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시장애도 아니거나 장애가 아예 없는 사고, 아니면 2, 3주 진단, 추간판 탈출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대답해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금액 산정이 안 됩니다.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으면 저희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건들은요, 저희가 금액 산정하는 것보다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시하는 게 더 많아요. 왜냐? 저희가 산정할 수 있는 거는 휴업 손해밖에 없잖아요. 보험사에서는 보통은 휴업 손해보다 향후 치료비를 더 많이 넣어서 합의를 제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향후 추정 치료비를 얼마나 넣을지를 저희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담 제한된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